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네, 고용플러스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제한에 대한 우리 측의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에 일본이 양자협의에 응하면서 이르면 다음 달 대화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7월 과장급 협의 뒤 석 달 만인데요. 정부는 실질적 대화를 위해 통상 과장급인 협의의 격을 국장급으로 높이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윤선희 기자입니다. WTO 분쟁 과정에서 양자협의는 과장급 실무자 간 최대 2달간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양자협의를 요식 행위가 아닌 분쟁을 해결하는 내실 있는 대화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고위급 협의를 포함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신의성실하게 이제 협의를 할 마음이 있는 상황이고 평상시보다 급을 높일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실제 한일 간 WTO 분쟁 사례 중에서 2004년에 불거졌던 김커터 분쟁은 분쟁 해결 절차까지 갔지만 마무리된 건 2년 뒤 양자 협의에서였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뒤 석 달간 양측이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만큼 이번 협의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큰 어떤 국면 전환이 필요하단 말이죠. 협의를 통해서 통상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명백하게 소통을 하고 석 달 만에 이뤄지는 이번 대화가 60일 안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제소국인 우리 정부는 WTO에 분쟁 해결기구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선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반도체 불황으로 한국의 상품 수출 감소폭이 다른 주요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월간 상품 수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수출액은 1,38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2분기보다 8.6% 줄었습니다. 이는 주요 20개국, G20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겁니다. 수출액 규모도 지난해 2분기 세계 5위에서 올해 6위로 밀려났습니다. 국가별 2분기 수출 감소율은 분쟁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보다 이들 의존도가 높은 인도네시아가 9.1%로 1위, 한국이 2위였고 이어 러시아, 독일, 일본 순이었습니다. 9월 수출이 반도체 등에 부진해 추석 연휴가 겹쳐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285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추석으로 조업 일수가 지난해보다 이틀 적은 것을 감안한 일평균 수출은 21억 1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3%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39.8% 줄었고 석유 제품과 승용차도 각각 20%, 16% 이상 감소했습니다. 반면 선박은 43%, 무선통신기기는 58% 증가했습니다. 태풍 타파가 핥히고 지나간 남해안 지역에서는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바다에서는 가두리 양식장이 초토화되고 과수원에서는 과일이 떨어지거나 나무가 뿌리채 뽑혀 쑥대밭이 됐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부러진 가두리 양식장 일부가 바다에 둥둥 떠다닙니다. 뒤틀리고 이어진 가두리 양식장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해안도 여기저기서 밀려온 잔해들이 널브러져 아수라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 해안가에는 태풍에 떠밀려온 양식장 잔해와 온갖 해양 쓰레기가 가득한데요. 이 컨테이너도 당초에는 바다 위 가두리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던 겁니다. 어민들은 복구에 나서보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합니다. 태풍이 휩쓴 양식장 모습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거 엄청나게 많이 나버렸죠. 지금 상상해도 못할 정도니까 사람이 살 수 없이 돼버렸습니다. 눈이 캄캄해져 버리지 도저히 그냥. 수확을 앞둔 과수원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사과나무가 강풍을 이기지 못하고 뿌리채 뽑히거나 부러진 겁니다. 농장 곳곳에는 떨어진 사과들이 나뒹굽니다. 이 농장에서만 500그루의 사과나무가 피해를 봤습니다. 30년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다 자빠지기는 처음입니다. 사과 농사 지가 먹고 사는데 이래 넘어지고 나니 마음이 진짜 아픕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던 들녘 곳곳이 초토화됐습니다.
연골었던 벼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태풍의 누운 벼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농민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나락이 너무나 아깝고 참 빨리 또 뭐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태풍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농작물 3,200헥타르가 피해를 본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산 돼지고기 수급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돼지고기가 들어가는 가공식품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소비자들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태가 길어져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르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앞다리살도 오르고 삼겹도 많이 오르고 많이 올랐어요. 돼지고기 열병이 빨리 정리돼서 가격이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초기 40% 가까이 올랐다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평소보다 비싼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 소매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경우 대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비축 물량을 확보해두기 때문에 가격 영향은 적은데 일반 정육점과 같은 소규모 업체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오르면서 햄이나 만두와 같은 가공식품 가격도 덩달아 꿈틀댈지 걱정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식품업계는 지난해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해 수개월치의 비축 물량을 준비해온 만큼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011년 구제역으로 돼지가 대거 살처분된 당시 돼지고기 가격이 40% 이상 급등하자 가공식품 가격도 인상된 만큼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태가 장기화된다고 하면 돼지고기는 큰 폭으로 오를 것이고 그 가공식품도 다른 제품으로 쓰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 동향을 점검하며 유사시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최근 돼지고기 값이 올랐지만 9월 소비자 물가가 8월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3일 기준으로 국산 냉장 삼겹살 100g당의 9월 평균 가격은 2,021원으로 한 달 전에 1,892원보다 6.8% 올랐지만 작년 9월 평균가인 2,172원보다 낮았습니다. 또 쌀, 채소류 등 농산물 가격은 이달 들어 대체로 오름세가 둔화하거나 낙폭이 더 커져 지난해 대비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것이란 관측이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1조 5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 LNG를 추가로 수입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시간 23일 미국 뉴욕에서 한국가스공사가 미국 에너지 업체들과 미국산 LNG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5년부터 최대 18년간이며 물량은 국내 연간 소비량의 5%인 158만 톤입니다. 한국은 작년부터 미국의 LNG 1위 수출 대상국이 됐습니다. 가스공사는 이번 계약으로 국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과 소비자 요금 인하가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지난해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강남보다 동작구와 성동구 등의 증가폭이 컸는데요.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많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철거가 진행되면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됐는데 지난해보다 평균 11% 늘었습니다. 세대당 대지 지분이 넓은 데다 공시가격이 오른 것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 철거를 이미 완료한 상태에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거의 강남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부과가 돼서 조합원들의 원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는 지난해 대비 2배, 2017년과 비교하면 5.6배가 늘었습니다. 실제 서울시가 올해 거둔 재산세는 2,747억 8,100만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2배, 재작년보다는 9배가 증가했습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가 지난해 45가구에서 1,310가구로 29배 늘면서 1위를 차지했고 동작구와 서대문구, 동대문구 역시 10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 원, 서초구가 127만 원, 용산구 85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 또 고령 가구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세 부담 경감을 위한 별도의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재산세 증가폭이 강남 서초구보다 동작구와 강동구 등지에서 가파른 것은 집값이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발표한 정부가 겨냥했던 것은 서울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였습니다.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 뒤 잠시 밀리던 이들 아파트 값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나경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재건축이 추진 중인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달 6일 이후 호가가 5천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송파구의 한 재건축 단지 호가도 2주 새 2천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지난달 12일 이후 2주 연속 떨어졌던 서울 재건축 단지 호가는 9월 첫 주 반등하더니 2주째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상한제 시행 시점이 정부 내부 이견으로 불확실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저금리 부동자금이 강남권이나 한강변 일대의 재건축 단지에 몰리고 있고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지면서 신축 주택의 공급원 역할을 하는 강남의 재건축 단지가 최근 가격 강세를. 재건축 단지가 다시 오르자 신축 아파트 값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7월 24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강남구 레미안 대치팰리스 전용 84제곱미터는 지금은 28억 원 선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한제 적용 시점과 대상이 어떻게 결정될지에 따라 집값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 사업 수익성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상한제를 언제 시행할지, 적용 지역은 어디가 될지에 따라서 재건축 가격의 흐름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 스스로 키운 분양가 상한제의 불확실성이 서울 강남 집값을 다시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나영열입니다.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인 이 전파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행사에 서영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현실은 이제 낯선 말이 아닙니다. 5G 상용화 덕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디에나 가볼 수 있고 누구나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오늘 연예인이 제 앞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설렜고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게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전파의 변신은 무한대입니다. 5G처럼 초고속을 자랑하며 각종 정보를 더 많이 담아 전달할 수도 있고 전선 연결이나 접촉 없이 전기를 나를 수도 있습니다. 일정 거리에서 전력을 마음대로 원하는 곳으로 지능적으로 보내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봇대나 전선이 사라지고 때마다 배터리를 갈아 끼워줄 필요가 없어지는 날이 머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건강을 챙겨주는 역할도 합니다. 스마트 보청기는 실제로 이렇게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맥박, 체온, 또 낙상 같은 걸 모니터링할 수 있는. 생김새는 일반 보청기와 비슷하지만 보호자가 곁에 없어도 이상 유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전파를 이용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전국 각지에서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대한민국 50만 구직자의 일자리 현황을 데이터로 풀어봅니다. 투데이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데이터 뉴스 시간입니다. 기업의 실적이 저조한 수준을 넘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학기오더에서 경고등이 켜진 2분기 기업 실적에 대해 살펴봅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으니 기업의 실적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군요. 얼마나 나빠진 건가요? 네, 한국은행이 얼마 전 2019년 2분기 기업 경영 분석을 발표했는데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2분기 외부 감사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1.1%가 줄어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보고서는 2018년 말 기준 외부 감사를 받는 국내 19,884개 기업 중 1,799개 상장 기업과 1,965개 비상장 기업 이렇게 총 3,764개의 기업의 재무 제표를 분석한 거라고 합니다. 네, 매출액 증가율은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데도 참고가 되는 지표인데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군요. 더구나 매출액 증가율은 지난 1분기에도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분기의 매출액 증가율은 마이너스 2.4%였는데요. 이렇게 매출액 증가율이 두 분기 연속으로 하락한 건 2016년 1, 3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업종별로는 수출 주력 품목인 기계, 전기, 전자업이 마이너스 6.9%, 석유화학업은 마이너스 3.8%의 증가율을 보이며 가장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기업 규모별로 봤을 땐 대기업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 1.2%, 중소기업이 마이너스 0.6%로 집계됐습니다. 참고로 1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8%였습니다. 네, 1분기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만 역시 기업 규모로 나눠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매출액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왔네요.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5.2%로 7.7%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포인트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만약 기업이 100원어치를 팔았다고 쳤을 때 이 세금을 제외하고 남은 수익은 7.7원에서 5.2원으로 줄었다는 뜻입니다. 이 기업 규모로 따졌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5%로 7.8%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역시 7.3%에서 6.3%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영업이익률도 줄어들었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업 실적이 좋지 않은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앞서 이 기계, 전기, 전자업의 부진을 보셨듯 이 미중 무역 분쟁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반도체 제조사들의 실적이 크게 악화된 게 제조업 부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더구나 반도체 제조 기업의 쌍두마차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1, 2위를 다툴 정도로 이 전체 기업의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2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각각 56%, 89%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체 조사 대상 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과 영업이익 비중이 각각 6.7%, 9.3%에 달하며 실적 부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거죠. 이 밖에도 석유 제품의 정제 마진이 떨어지고 화학 제품 가격이 하락한 것이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을 감소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제조업이 완벽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마저 부진한 실적을 보이면서 기업 실적에 큰 영향을 끼친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재정 상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2분기 들어 하락하면서 안정성이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2분기 기업들의 자기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83.5%로 86.7%였던 1분기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업종별로 봤을 때도 제조업은 69%에서 63.7%로 비제조업은 119%에서 118%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달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한참을 달린 것 같은데 빛이 보이는 출구가 나오려면 얼마나 더 기업과 개인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하루빨리 대내외적인 요건이 개선돼서 모두가 불황의 터널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올 수 있길 그저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뉴스 시간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